이베이 코리아 인수전이 네이버 신세계 컨소시엄 그리고 롯데 2파전으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조만간 최종 승자가 나오겠죠. 만약에 이 네이버 신세계 컨소시엄이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한다 라고 한다면 네이버 입장에선 명실상부한 국내 1위 커머스 사업자 굳히기에 들어가겠죠. 근데 네이버 하면은 또 생각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카카오죠. 카카오도 원래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에 참여를 할 것이다. 업계에선 그렇게 전망을 했지만 포기를 선언을 했죠. 그렇다면 만약에 네이버가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한다 라고 한다면 과연 카카오의 커머스 사업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네이버는 이베이 코리아 인수에 참여를 하고 카카오는 포기한 이유, 그리고 만약에 네이버가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한다 라고 한다면 카카오 커머스 사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궁극적으로 두 기업이 이 커머스 사업에서 그리는 비전은 무엇인지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커머스 시장 점유율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이버가 17%로 1위고 그 다음 쿠팡, 그 다음이 바로 이베이 코리아입니다. 카카오는 현재 이 커머스 시장에서 거래 기준으로 2%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 카카오 입장에서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한다 라고 한다면 점유율이 2020년 기준으로 14%로 껑충 뛰어오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네이버의 뒤를 잇는 2위 커머스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카카오는 이베이 코리아 인수를 포기를 했을까요? 커머스 시장 점유율의 변화 추이입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볼 때는 특정 시점을 딱 꼽아서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추이를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이 커머스 시장의 점유율 변화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궁금한 건 바로 이베이 코리아입니다. 이베이 코리아가 2017년만 하더라도 점유율이 이 커머스 시장에서는 19%로 1위였습니다. 하지만 3년 후 2020년에 와서는 1위 자리를 빼앗겨 버렸죠. 바로 네이버가 1위를 차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쿠팡한테도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베이 코리아의 점유율은 12%입니다. 즉 3년 만에 점유율이 19%에서 12%로 7%포인트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점유율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베이 코리아가 쿠팡의 뒤를 바짝 쫓는 3위 사업자로 보여질 수가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바로 기업 가치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쿠팡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해서 현재 수십조 원의 가치로 평가받고 있지만 이베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매물로 나온 기업 가치가 뭐 5조 원이다, 6조 원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실 이 점유율 퍼센트는 2020년 기준으로 1%포인트밖에 나지 않는데 기업 가치는 거의 한 10배 이상 차이 나는 이유가 바로 성장성이다. 자, 그런 차원에서 카카오가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한다 라고 하더라도 사실 시너지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베이 코리아의 점유율은 점점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거를 상승 추세로 바꾸기 위한 노력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는 평가를 내린 것이죠. 하지만 네이버는 다르죠. 네이버는 이미 국내에서 1위 커머스 사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함으로 인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게다가 사업 모델 역시 네이버도 오픈마켓, 이베이 코리아도 오픈마켓을 지향하기 때문에 확실히 시너지가 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커머스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기업이 사실 이 커머스 분야에서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네이버 쇼핑이라는 오픈마켓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죠. 오픈마켓이란 다수의 공급자와 다수의 소비자를 매칭시키는 그런 온라인 커머스 쇼핑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쿠팡 마찬가지, 이베이 코리아도 마찬가지 이러한 오픈마켓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띄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는 달라요. 카카오는 바로 이 쇼핑이라는 오픈마켓을 통해서 유저를 유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카카오톡이라는 이런 메신저 안에 이 쇼핑하기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는 단순히 오픈마켓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거래형 커머스, 관계형 커머스라는 독특한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거래형 커머스가 무엇이냐?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하거나 취향에 맞는 상품을 고르는 방식의 커머스가 바로 거래형 커머스라고 카카오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관계형 커머스는 뭐냐? 거래형 커머스와 비슷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카카오톡이 이 메신저를 통해서 서로 관계를 형성하는 자, 그러한 어플리케이션이잖아요. 자, 그 안에 쇼핑이 붙여져 있다라고 해서 바로 관계형 커머스다. 관계를 하는 와중에 쇼핑이 발생할 수 있는 자,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지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카카오 커머스의 서비스 형태를 살펴보면 바로 이것이 이 카카오톡에서 쇼핑하기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나타나는 화면입니다. 카카오 커머스에서 대표적인 세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선물하기, 쇼핑하기, 메이커스입니다. 메이커스는 주문 제작형 상품을 쇼핑하는 그러한 부분이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선물하기죠. 누구한테 뭔가 선물하는 이벤트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딴 데에서 구매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카카오톡을 통해서 기프티콘을 쏜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쇼핑을 많이 하죠. 두 번째, 쇼핑하기. 이 탭을 클릭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은 오픈마켓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다수의 공급자가 입점해 있고 소비자가 쇼핑하기를 통해서 물품을 매입할 수 있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미는 메인 사업 아이템이 바로 톡딜입니다. 마감 시한을 정해놓고 자 그 시간까지 특정 상품을 특가를 통해서 판매를 하는 거죠. 대량 구매를 유도하는 그러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것이 예전에 그 커머스 기업의 초창기 비즈니스 모델과 상당히 유사하죠. 근데 이렇게 연결시켜 볼 수가 있는 거죠. 괜찮은 상품이 특가로 떴습니다. 그렇다면 카카오 통을 통해서 해당 상품을 같이 공동 구매하자. 자 그런 식으로 유도할 수 있는 즉 이것이 바로 대표적으로 카카오 입장에서는 관계형, 거래형 커머스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는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는 대신에 바로 지그재그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크로키닷컴을 최근에 인수한다고 밝혔죠. 이 크로키닷컴을 인수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크로키닷컴이 바로 AI, 즉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고객 개인의 취향에 맞는 그런 상품을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카카오의 관계형, 즉 거래형 커머스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커머스 부분에서 가장 매출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의류, 패션 아이템입니다. 이 지그재그 사이트가 이쪽에 또 특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가 상대적으로 좀 약점이라고 꼽혔던 이 의류, 패션 아이템을 강화할 수 있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와 네이버 어떻게 보면 이 커머스 분야에서 경쟁자라고 볼 수 있지만 두 기업의 이 비즈니스 모델을 자세히 살펴보면 카카오는 거래형, 즉 관계형 커머스를 지향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네이버는 전형적인 오픈마켓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좀 다르다. 그래서 설사 네이버가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이 카카오의 커머스 비즈니스에 타격을 입힌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 카카오는 이 카카오톡 메신저라는 강력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관계형 커머스, 거래형 커머스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나름 혜자가 있다.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두 기업이 그리는 이 커머스 시장에서의 큰 그림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린 부분인데 오늘 주제와 걸맞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CBEC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 중입니다. 자, CBEC가 무엇이냐? 크로스보드 이커머스라고 보시면 돼요. 유저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아마존을 통해서 다양한 제품을 구매를 하죠. 즉 국경과 국경을 넘나드는 그러한 이커머스가 바로 크로스보드 이커머스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은 연평균 27%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자, 그 중에서 아시아 태평양 이쪽 지역이 시장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지금 현재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는 이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이쪽 사업에 향후 한 3, 4년간 집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 일환으로 인해서 최근에 라인과 야후 재팬이 통합 출범을 했죠. 그래서 일본 쪽 트래픽뿐만 아니라 동남아 쪽 트래픽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현재 네이버 쇼핑이 국내에서만 지금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을 마련할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 커머스 쪽에서는 화장품, 의류 이쪽의 볼륨이 가장 크거든요. 그 부분이 바로 또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이버는 현재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카카오는 어떨까요? 카카오는 조금 다릅니다. 최근에 이 카카오가 강화하고 있는 사업 부분을 보면 바로 모빌리티 쪽입니다. 구글로부터 4월 달에 560억 원의 투자를 유치를 했고요. 얼마 전에는 카카오가 퀵 서비스에 진출한다고 밝혔어요. 카카오의 모빌리티 서비스는 카카오티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죠. 이 어플리케이션의 주요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면 택시, 바이크, 카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향후에 그렇다면은 어떤 항목이 추가될 것이냐. 네카쿠페 경제학이라는 서적에서는 퀵 서비스, 택배, 그 다음에 더 나가선 해외 특송 포워드, 즉 배송과 관련된 총체적인 사업이 투입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 말도 한 것이 단순히 모빌리티가 카풀을 하고 택시를 부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여기에 도움을 주는 그런 서비스가 아니라 자, 이러한 인프라를 통해서 배송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다. 모빌리티 인프라를 깔아놓고 향후에는 이것을 배송과 연관시키는
자,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카카오가 추진하고 있는 커머스, 여기에다가 배송, 이 서비스가 강화되다 보니까 확실히 시너지가 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네이버는 이베이 코리아 인수에 참여하고 카카오는 참여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두 기업의 커머스 비즈니스 전략 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 결론을 내자면요. 네이버가 만약에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한다 하더라도 카카오 커머스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두 기업이 추구하는 이 커머스 분야에서 비즈니스 모델은 다릅니다. 네이버는 전형적인 오픈마켓, 카카오는 관계형, 거래형 커머스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두 기업이 이 커머스 분야에서 그리는 큰 그림은 무엇이냐? 네이버는 CBEC, 즉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여기를 추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야후 재팬과 라인이 통합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이 동남아 잠재적인 유저를 확보하는, 자, 그런 성과를 얻었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모빌리티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지금은 단순히 모빌리티가 카풀, 내비게이션, 택시, 단순히 이동수단의 편리성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지만, 최근에 퀵 서비스에 진출하는 등 이 배송 서비스를 강화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향후에 카카오의 커머스 사업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두 기업의 이 같은 전략이 잘 추진이 된다면 당연히 미래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두 기업의 이 커머스 분야에 대한 비즈니스 전략이 잘 먹혀들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